감정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마음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더 짙은 것 같아요. 마음이란 단지 생각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마음은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이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감정이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딱 돋는다든가 오싹하다든가 이런 게 다 육체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감정은 육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 안에는 분노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몸이 전투 태세에 들어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은 움츠리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몸의 반응입니다. 막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막 뒷목 잡고 그렇죠? 오늘부터 어떤 감정이 휩싸이게 될 때 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관찰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은 신체 내부에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정이 가진 육체적 물질적인 면입니다. 이게 호르몬이 물질이죠. 도파민이 분출되고 세로토닌이 분출되고 이런 호르몬 계통도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대개가 자신의 사고 유형을 모두 다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대개가 자기 자신의 사고 유형을 모두 다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내 몸 상태를 보고 내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자기가 몰랐던 자기 생각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여자가 이 남자는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결혼할 건데 자기가 모르면 어떡해요? 근데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의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신체,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 진짜 자기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랑 딱 헤어졌는데 굉장히 힘든데 딱 헤어지고 나오는데 너무 시원한 거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 상태가 너무 좋아. 기분까지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몸은 알고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 할수록 자 여기서 봐요.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내 머리 생각이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랑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 이 책 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켜보는 의식으로서 현존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막 화내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냥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감정을 느낄 수 없고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감정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육체적인 차원에서 육체의 문제나 증상으로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책이 쓰여진 바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강한 무의식적 감정이 우연처럼 보이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속에 있는데 이게 언제 바깥으로 분출되냐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이를 본인이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표출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품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신체적인 공격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곤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분노의 에너지만 갖고 있을 뿐인데 왜 바깥에 분노의 에너지가 가진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 자석처럼 철썩철썩 붙느냐, 그 얘기죠. 자,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강한 분노를 발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에서 막 걸어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쳐요. 그러면 아씨 뭐야 이렇게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복권에 당첨됐어. 막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영화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런 장면? 그럴 때 미안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날 부딪혔는데.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내 행복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툭 부딪혔는데 나 100억이 당첨됐어 이런 감정을 가졌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에너지를 자기의 그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결국 뭡니까?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자,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몸 안의 에너지 장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말하는 바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왠지 자꾸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하고 자꾸 약속 시간 늦은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늦게 가게 되지? 옛날엔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알았죠. 나중엔 알았어요. 내가 거기 가기 싫구나. 근데 나는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내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너는 거기 가기 싫어. 근데 왜 너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꾸 이것도 성가시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이유는 더 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 그런데 에너지가 다가 있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가고 싶지 않은 약속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열중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활이 화살에서 딱 당겨서 쏘면 활이 딱 쏘아서 공중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무언가의 어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즘에 알아차림, 마음 챙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네 무의식 속에서 진짜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너답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챙김이죠. 그래서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면 자기도 행복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자, 오늘은 감정이 어떻게 몸과 연결되어 있고 몸의 반응을 통해서 내 감정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또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